통장에 가만두기엔 되게 아깝고 언젠가 써야 돼서 3년 5년 장기적으로 하기엔 좀 애매한 돈들. 그래서 내 돈 넣어가지고 짬분이 얼마만큼 불려주는 건데요. 2천만 원 넣으면 50만 원 정도, 3천만 원 넣으면 76만 원 정도, 5천만 원 넣으면 거의 126만 9천 원이 나옵니다. 김짬부. 안녕하세요. 딴선지 부자들의 김짬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목돈 있는 분들에게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하면서 그 파킹 통장을 추천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았습니다. 짬부님,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목돈도 어디에 넣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ISA 연금저축펀드 곧 출시된 데는 청년 미래적금처럼 약간 어렵고 만기 될 때까지 몇 년 동안 넣어야 하는 이런 거 없이 완전 초초초 간단하게 목돈 잘 굴리는 법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는 게요, 제가 1,000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금액별로 실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계산해서 딱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영상 끄시면 됩니다. 저랑 끝까지 가는 거예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돈을 S&P 500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제가 일단 S&P 500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S&P 500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S&P 500 너무 좋은 투자입니다. 미국에서 상위 500개 기업을 한 번에 사는 거니까 생각만 해도 든든해. 잠이 너무 잘 와. 아시다시피 저는 ISA 계좌에서 매달 50만 원씩 국내 상장된 S&P 500 ETF를 투자하고 있고, 또 열심히 당근으로 물건 팔고 막 배달비 아끼고 택시비 아껴가지고 나스닥백도 이제 조금씩 사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매달 적금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모아둔 비상금 같은 용도로는 저는 S&P 500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말 그대로 언젠가 써야 되는 돈인 거잖아요. S&P 500은 장기 투자 수단이거든요. 10년, 20년 묻어두면 역사적으로 우상향 해왔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저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12%에서 15%니까 적금보다 훨씬 낮죠. 근데 여러분, 이걸요 1년, 2년, 3년 단위로 보잖아요. 그럼 말이 너무 달라져요. 2022년에 S&P 500이 얼마나 빠졌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20%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20%. 만약에 내가 2022년에 3천만 원 그냥 한 방에 넣어뒀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이 1년 만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모은 600만 원. 물론 만약 그대로 꾸준히 넣어뒀다면 그 뒤에 쭉쭉쭉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그 1년을 버티는 거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막 하루하루 내 돈 줄어드는 거 보면서 아, 괜찮아, 이건 장기 투자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매달 모으는 돈은 S&P 500에 적립식으로 넣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아직 확신이 없어서 한 번에 넣기엔 좀 불안하고, 그렇다고 일반 통장에 가만두기엔 되게 아깝고 언젠가 써야 돼서 3년 5년 장기적으로 하기엔 좀 애매한 돈들. 그런 돈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상품을 찾아가지고요, 거기서 적당히 불리면서 지키는 게 먼저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할 상품, ISA처럼 3년 만기 안 채워도 되고 연금저축펀드처럼 55세 이후에 쓸 수 있는 그런 초초초 장기 상품 아니고 청년미래적금처럼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이런 걸리는 상품도 아닌 바로 채권 ETF입니다. 빠밤! 두 번째, 채권 ETF. 짬보님, ETF가 뭔데요? 채권 ETF를 설명하기 전에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것만 빠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ETF 영어로 Exchange Trade Fund. 솔직히 한국말로 번역해도 어려워요. 상장 지수 펀드. 너무 어려워. 그냥 다 잊어버리고 투자 도시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TF 뭐라고요? 투자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 생각해보면 거기에 밥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계란도 있고 김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사면 어떻게 돼요? 햇반 따로, 불고기 따로, 계란말이 따로 이러면 돈도 엄청 더 들고 번거롭잖아요. ETF가 딱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건 한국 도시락, 미국 도시락은 애플, 구글, 테슬라 이런 식으로 주식들을 하나하나 따로 사면 엄청 비싸요. 촬영일 기준으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기업들의 주식 딱 한 주씩만 사도 얼마인 줄 아세요? 190만 원이에요. 딱 한 주씩만 샀는데 거의 한 달 월급이야. 돈도 엄청 들고 또 어떤 걸 사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미리 도시락처럼 딱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 사면 미국 기업 500개, 이거 하나 사면 한국 기업 200개 다 들어있어요 하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ETF입니다. 이 투자 도시락을 여러분 어디 살 수 있냐? 증권사 앱에서 살 수 있어요. 은행 어플 아니고요, 키움증권, 삼성증권, 나무증권, 포스증권 이런 식으로 증권사 어플을 다운받고 켜서 투자 도시락 이름을 검색하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S&P 500, 나스닥 10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사고 싶은 수량 몇 주 살지 누르고 매수하면 끝이에요. 한 개씩 사면 진짜 막 몇백만 원인데 다 합쳐서 2만 원대로 살 수 있는 게 이 투자 도시락 ETF의 초초초 장점입니다. 그래서 S&P 500 ETF라고 하면은 애플, 구글, 엔비디아 같은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묶어놓은 투자 도시락을 사는 거고요. 코스피 200 ETF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한국 대표 기업 200개를 묶어놓은 투자 도시락을 사는 겁니다. 자, 이제 ETF는 이해됐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바로 단기 채권 ETF입니다. 채권들을 모아둔 투자 도시락인데 일단 채권 너무 머리 아프죠? 이게 무슨 투자 상품인지, 왜 목돈 보관에 딱이라고 제가 추천하는 건지 바로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단기 채권 ETF. 자,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는데 채권이 뭐냐? 채권은 쉽게 말해서 차용증이에요. 돈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라는 약속 증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차용증을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요. 나라가 발행했어? 그걸 국채라고 불러요.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은행이 발행하면 은행채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가 나 돈 갚을게 하면서 주는 차용증이랑 회사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삼성의 차용증 중에 어떤 게 더 믿음직하세요?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당연히 삼성이 조금 더 믿음직스럽죠. 근데 심지어 나라가 갚겠다고 말하는 이 차용증은 당연히 안전하겠죠. 어쨌든 제가 오늘
오늘 추천해드릴 거는 단기 채권 ETF인데 이 안에는요 국채뿐 아니라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은 우량 은행채들도 들어있어요. 은행이 망하는 건 사실상 나라가 망하는 수준이어가지고 국채 다음으로 가장 안전한 채권이 바로 은행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기가 뭐냐? 단기, 장기 할 때 그 단기 맞습니다. 채권에는 만기라는 게 있거든요. 1년 뒤에 갚을게, 10년 뒤에 갚을게, 30년 뒤에 갚을게, 이렇게 기간이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만기가 짧을수록 가격이 안정적이고요. 만기가 길수록 가격이 약간 조금 출렁출렁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저한테 야 짬보야 나 일주일 뒤에 돈 갚을게 라고 말하면서 빌린 돈이랑 짬보야 내가 30년 뒤에 갚을게 라고 말하면서 빌린 돈이 있다고 해보면 여러분 어느 쪽이 조금 더 불안하세요? 당연히 30년짜리죠. 그 30년 사이에 이 친구한테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솔직히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채권도 똑같습니다. 30년짜리 채권은요 그 긴 시간 동안 금리가 올라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샀던 그 가격보다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내가 안전한 투자라고 해서 샀는데 주식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1년 이내 짧은 만기의 단기채는 거의 안 흔들려요. 어차피 곧 갚을 돈이니까. 금리가 조금 올라도 가격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돈 보관용으로 아주 딱이다라고 추천을 드린 건데 여기서 잠깐 그냥 적당히 이해하는 척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금리가 오르면 왜 가격이 떨어지냐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걸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2020년에 연 2% 주는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산 거죠. 근데 갑자기 2023년에 시장 금리가 4%로 오른 거예요. 그럼 2023년에 발행하는 채권들은 4%를 주는 신규 채권이 된 거죠. 그럼 제가 2020년에 산 이 2% 채권을 나도 저 4% 해야겠다 이거 팔아야겠다 하는데 솔직히 제가 샀던 가격에 누가 사고 싶겠어요? 안 사. 지금 금리 4%야? 당연히 제 걸 안 사겠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아무도 안 사려고 하니까 당연히 가격을 낮춰야겠죠. 이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의 원리예요. 무튼 이렇게 세 단어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단기 채권 ETF. 단기는 가격이 덜 출렁거리는 단기다. 짧은 거다. 채권은 믿을 수 있는 재료로 꽉 채웠다. ETF는 증권앱에서 사기 쉬운 투자 도시락이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럼 네 번째, 짬보님 어떤 거 사면 돼요? 자, 이제 실제로 어떤 상품을 사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ETF Track이라는 사이트예요. 제가 고정 댓글에 적어둘 건데 이 사이트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국내에 상장된 모든 ETF 정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얼마인지, 이 ETF에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총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제가 진짜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단기 채권 ETF를 검색을 하면 이름들이 쭈르륵 나오는데요. 코덱스 단기 채권, 타이거 단기 채권 액티브, 에이스 단기 채권 알파 액티브 이렇게 막 쭈르륵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머리 아파질 수 있어요. 너무 쉬운 게 한 번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심플해요. 맨 앞에 붙은 단어는 그 ETF를 만든 자산운용사의 닉네임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만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편의점 팔려고 하는데 그냥 스팸 도시락 이러면은 솔직히 매력도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스팸을 다 먹어본 김짬부가 만든 스팸 도시락 이런 식으로 이제 김짬부 스팸 도시락, 김지은의 닉네임인 김짬부가 만든 도시락 약간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의 닉네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삼성 자산운용이 만든 ETF라는 뜻이고,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만든 ETF, 에이스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만든 ETF, 라이즈는 KB 자산운용이 만든 ETF. 너무 어렵게 볼 거 없고 그냥 이들의 닉네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 운용사들이 각자의 레시피에 따라 ETF를 만드는 거고요. 그 ETF에 어떤 게 들어갔는지, 어떤 투자 상품들이 있는지는 증권 어플에서도, ETF 체크에서도,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이게 사실상 내용물은 거의 비슷한데 이걸 살 때 내야 하는 수수료랑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는 그 순자산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맨 앞에 이름은 닉네임이다. 오케이? 단기 채권에서는요 크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완전 같은 내용물은 아니지만 셋 다 안전한 채권들 중심이라서 실제 수익률 차이는 거의 없긴 합니다. 더 많은 단기 채권 ETF가 있는데 사실 이 안에서 골라도 충분한 것 같아요. 물론 ETF 체크해서 내가 더 보고 싶은 것들 봐도 돼요. 사실 여러분 그냥 이 영상 하나로 짬바님 이거 추천할 거야 이거 사고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는 연습을 하면 다른 것들도 내가 이제 보는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라이즈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SK 브로드밴드,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같은 회사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들이긴 한데 회사채는요 국공채보다 신용등급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다고 하면 근데 좀 무서울 수 있는데 걱정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보다 신용등급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자를 더 줍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셋 중에 제일 높죠. 그 다음에 타이거는요 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국책기관 채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덱스에 삼성자산운용이 만든 걸 보니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은 우량 시중은행 채권들을 이렇게 쫙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은행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자산을 보면은 어쨌든 코덱스는 순자산이 이제 2조 정도로 셋 중엔 압도적으로 커요.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맡긴다는 뜻인데 다 보면서 나는 그래도 수수료가 제일 중요해.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맡겼는지 순자산이 중요해. 아니야 나는 이 안에 보니까 요 회사채, 요 은행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가 중요해. 약간 이렇게 보면서 나의 스타일에 맞게 고르시면 돼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넣은 곳에 넣을래. 그렇게 하면 그냥 코덱스 단기채권 플러스 요거 하시면 되고요. 수수료 제일 낮은 곳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라이즈 단기채권 알파 액티브 하시면 되고, 근데 안정성 조금 챙기면서 수수료 좀 낮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타이거 하시면 되고요. 셋 다
훌륭한 상품이라서 사실 뭘 골라도 크게 틀리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사냐? 되게 심플해요, 여러분. 증권사 앱을 켰잖아요. 검색창에 이 이름 그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다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덱스 단기채권 플러스 이렇게 치잖아요. 바로 나와요. 주식 살 때처럼 수량 입력하고 매수 누르면 끝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촬영일 기준으로 코덱스 단기채권 플러스가 한 주에 11만 4천 원 정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의 목돈을 여기다 넣을 거야 라고 하면은 한 주당 11만 4천 원이니까 87주 정도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천만 원 정도 넣을 거다 라고 하면 174주, 3천만 원 정도 넣을 거다 하면 261주를 이제 사는 거죠.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내 목돈 금액별로 실제 수익률이 얼마인지 제일 궁금하셔서 파트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계산 전에 세금 구조를 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는 재테크의 끝은 뭐다? 비과세, 세금 안 내는 건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추천한 파킹 통장 있잖아요. 파킹 통장 이자는 받을 때 15.4% 세금을 바로 떼갑니다. 우리 적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자를 내가 100만 원을 받았어, 파킹 통장에서. 그러면은 15만 4천 원은 그냥 세금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제 수령액을 사실 봐야 되는 건데 단기 채권 ETF도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이 15.4% 세금이 붙습니다. 에? 점프님 잘 모르시네. 국내 ETF는 일반 계좌에서 세금 안 내요. 국내 주식도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팔아도 세금 안 내요. 맞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국내 주식만 담은 주식형 ETF는 내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았어. 거기에서 생긴 이 매매 차익, 그러니까 내가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 이걸 비과세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채권 ETF는 성격이 좀 달라요. 채권 ETF는 주식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보다는 이자에서 나오는 수익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라는 걸로 받는 나의 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킹 통장이든 채권이든 기본적으로 15.4% 세금이 붙습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이자로 번 돈은 세금을 내세요라는 규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너무 심플해요. 그래서 파킹 통장이나 채권 ETF나 둘 다 이자 수익에 15.4% 세금이 붙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이때 ISA 계좌가 나오죠. ISA 계좌 안에서 채권 ETF 사면 말이 달라집니다. ISA 제가 뭐라 그랬죠? 세금 아끼는 계좌잖아요. 당연히 여기선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서민형 기준으로 400만 원까지 이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세금을 안 가져가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3년 기다리기에 힘든 찐짠이들을 위한 영상이다. 3년 기다릴 수 있는 찐짠이들은 ISA 안에 넣는 게 좋은데 사실 언제 쓸지 모르는 돈, 그러니까 목돈을 조금이라도 이자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사도 되는데 같이 보면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표를 준비했어요. 일단 먼저 금액별 계산을 한 걸 좀 볼게요.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가면요. YTM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YTM은 쉽게 말하면 지금 이 ETF를 사면 앞으로 1년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건데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담고 있는 채권들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코덱스 단기채권 플러스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 자산운용 ETF 홈페이지 가서 들어보니까 요거 YTM이 연 약 3%더라고요. 파킹 통장은 2.5% 정도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데요. 파킹 통장이랑 단기채권은 15.4% 세금이 빠진 세후 금액이고요. ISA는 당연히 비과세니까 세금 0원이라서 이자 전부가 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ISA 계좌로 5천만 원 굴리면 파킹 통장이나 일반 주식 계좌 대비 연 44만 2,500원 더 버는 거예요. 대신 3년을 버텨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누군가에게 3년은 짧지만 누군가에게 3년은 좀 길 수 있으니까 이걸 잘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 넣으면 단기 채권 ETF 세후 이자가 25만 3,800원 정도, 2,000만 원 넣으면 50만 원 정도, 3,000만 원 넣으면 76만 원 정도, 그리고 4,0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 5,000만 원 넣으면 거의 126만 9천 원이 나옵니다. 근데 점프님 이럴 거면은 예금자 보호대는 파킹 통장이 나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섯 번째 파킹 통장보다 채권 ETF를 추천하는 이유. 저축은행 파킹 통장 금리 구조를 잘 보면요. 적은 돈에는 금리가 높고 큰 돈에는 금리가 낮아요. 제가 찐짠이들한테 저번에 추천했던 OK저축은행 짠테크 통장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OK저축은행 짠테크 통장 2 50만 원 이하는 연 5%의 우대금리 받으면은 2%까지 해가지고 최고 7%를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나이스하죠. 우대 조건은 4대 페이에 계좌 등록하고 마케팅 동의하면 돼요. 되게 심플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게 5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분에서는 0.8%를 쭉 낮춰줍니다. 물론 우대금리 하면 2.8% 정도 되긴 해요. 근데 500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분에서는 0.1%예요. 심지어 5천만 원 초과분에서는 1%로 올라가긴 하나 이 구간부터는 우대금리가 적용이 안 돼서 사실상 그냥 1%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원까지는 최고 7%라는 엄청난 금리인데 50만 원 넘어가고 500만 원 넘어가는 순간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테크 통장은 비상금 소액 보관용이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1,000만 원부터 5천만 원짜리 목돈 보관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목돈에 금리 더 잘 쳐주는 파킹 통장 없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약간 머리가 아파지는 게요. 제가 네이버에서 파킹 통장 검색해가지고 금리 높은 것들로 쭉 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쫙 이렇게 보면은 막 5% 7% 이러는데 기본 금리가 죄다 0. 몇 %예요. 그래서 일단 괜찮아 우대 조건 볼까 해서 보면은 첫 거래 9개만 해당됩니다. 급여 이체 연동 필수입니다. 당연카드 월 몇십만 원 이상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케팅 동의 필수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복잡해요. 근데 단기채권 ETF 소 심플해. 그냥 몇 주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추천을 해요. 비상금 소액은 오케이 짠테크 통장 그래서 7% 정도 활용하는 거. 그리고 이미 모아둔 큰 목돈인데 조만간 써야 돼서 어디 투자하기 좀 애매한 것들은 코덱스 단기채권 플러스 ETF 같은 단기채권들. 근데 3년 기다릴 수 있다면 ISA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비과세 받으니까. 그리고 매달 새로 모으는 돈 있죠. 매달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6월에 출시된다는 청년 미래적금이나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모아서 세금 알짜배기로 챙기는 거. 이런 식으로. 괜찮죠?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풀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되셨을까요? 혹시나 어려운 게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어떤 댓글이든 응원 댓글도 좋고요. 이해됐다라는 댓글도 좋습니다. 그럼 또 힘이 되니까. 댓글 남겨준 찐찐한 애들 중 제가 5명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자본주의 사회, 금융 문맹 타파해 봅시다. 그럼